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하는 자동차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하이브리드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각수가 이 자동차는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라제타용 냉각수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용 냉각수입니다. 두 군데의 냉각수 비중이 어떤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47도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냉각수, 자,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합니다. 53, 4도 되겠네요. 동일 자동차인데 냉각수의 비중을 다르게 하는 이유, 이게 뭘까요? 실수일까요? 의도적일까요? 이렇게 해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도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 그게 뭔지 아직도 우리 권영호TV 영상을 보시면서도 파악을 못했으니까 재미있는 자동차입니다. 정비 대상인지 아닌지 자동차를 가져오신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캡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이쪽 하이브리드용은 1.1바가 들어있습니다. 라이트 캡의 압력도 1.1바입니다. 한국 기후에 필요 없는 과장된 냉각수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파크 플러그를 좀 보려고요, 하나를 뺐습니다. 간극을 확인했는데 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1번 플러그를 뽑았었는데 0.7mm 나옵니다. 1번 플러그의 갭이 0.7mm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하나씩 더 뽑아서 보겠습니다. 얘가 4번, 3번, 그리고 2번입니다. 보셨죠? 1번 플러그는 0.7mm의 갭을 가지고 있다고. 우선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의 갭은 어떻게 나오는지. 0.7mm가 안 나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얘도 0.65 나옵니다. 그리고 2번 플러그 갭을 보겠습니다. 0.7 나오네요. 0.7 보이십니까, 여러분? 현재 4개의 갭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컨디션에 맞는 플러그 갭으로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게이지를 사용하는 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게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맞춰가는가. 미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어때요? 바뀝니까?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0.7 나왔던 것이 0.8이 넘었죠.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0.83 나오겠네요. 자, 0.9입니다. 이 자동차의 컨디션에 맞는 스파크 플러그 갭은 0.9로 해줘야 됩니다. 왜? 바로 겨울입니다. 공기 밀도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는 거고요. 여름철에는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 겨울철과 여름철에 공기 밀도가 다르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갭에 의해서 완전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갭을 설정해 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도 0.9로 맞췄습니다. 모든 자동차가 동일하냐? 맞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자동차는 공기와 연료와 그리고 냉각수 온도, 또 점화 타이밍, 엔진의 압축 조건, 이런 것 때문에 플러그 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0.9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도 아까 1번 플러그입니다. 0.7 나왔었죠. 그거를 0.9로 맞출 겁니다. 기우는 게 보이십니까? 과도하게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뭔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0.9 왔습니다. 플러그 갭을 맞출 때 떨어뜨리지 말도록,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여기 이 구멍 보이십니까? 이 구멍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립반을 이용해서 벌려가지고
통통통 두드려가면서 갭을 맞춰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게이지의 수명을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야 뭐 수시로 바꿔가면서 체크하니까 여러분들은 모처럼 하나 구했는데 잘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게이지를 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간극이 좁으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그 갭을 내가 원하는 만큼 맞춰야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얘를 먼저 편다. 여기 커브진 거, 이렇게 커브졌지 않습니까? 이 커브진 거 여기를 잡고 어때요? 밖으로 벌리면 벌어지겠죠? 벌려보겠습니다. 벌렸습니다. 어디까지 벌어진다가 보죠. 0.9로 맞췄던데 자, 어디 왔습니까? 1.3이 왔습니다. 벌써 간단하게 폈는데, 그러면 1.3에 있는 거를 두드립니다. 이렇게 두드려서 맞추는 겁니다. 1.0까지 왔습니다. 0.9로 가야 됩니다. 자, 0.9로 왔습니다. 보이십니까? 1.3에서 0.9로 오는데 몇 번 안 두드렸죠. 작은 힘으로도 간극이 변한다는 거, 그거를 좀 생각하시고, 만일에 작업 중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찌그러뜨리겠죠. 그냥 후 불어서 다시 끼운다, 이거는 안 됩니다. 꼭 갭을 확인해서 끼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갭을 맞췄으니까 다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플러그 렌치에는 여기에 고무 패킹이 없습니다. 플러그를 끼워 넣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슬그머니 플러그 구멍에 넣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잡습니다. 어떻게 플러그 들어갔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서 다시 넣고 살구머니 넣습니다. 이것도 들어갈 때 조금 충격을 들어가면 플러그 갭이 변합니다. 갭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구머니 집어넣고요. 이 드라이버로 플러그를 잡고 뽑아냅니다. 또다시 얘도 이렇게 합니다. 1번 플러그를 슬그머니 넣고, 자, 이렇게 하면 플러그 4개 다 들어갔죠? 이제는 조이는 겁니다. 이렇게 체결하고요. 코일 집어넣어야 되겠죠? 점막 코일입니다. 스파크 플러그용 점막 코일이 수명이 짧다, 길다, 그런 거는 나중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점막 트러블이 생겨서 점막 코일을 바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꿔보시면 아시겠는데 1번, 2번, 3번, 4번 플러그인데 주로 고장이 나면 2번과 3번 코일이 고장이 납니다. 그 얘기는 1번과 4번으로 들어가는 공기량과 2번, 3번으로 들어가는 공기량에서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 편차를 뭘로 잡아주냐? ECU가 파워TR의 구동시간을 가지고 제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4개의 스파크 플러그로 가해지는 전압을 일정하게 보내려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2번과 3번 쪽 TR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R 구동 시간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1번과 4번은 파워 TR의 구동 시간을 짧게 하고 또 2번과 3번은 파워 TR의 구동 시간을 길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곧 점막 코일에서 발생하는 전기의 통전 시간이 길어지니까 코일의 수명이 짧아진다. 그냥 말로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나중에 그림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일 체결 볼트를 걸고요. 그리고 조여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파크 플러그의 갭을 조정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미처 이게 촬영하지 못했었는데 배기구에서 나오는 수증기, 오늘 영하 12도입니다. 이런 조건에서의 수증기, 그리고 수증기가 나오는 이면에는 배기구에서 물이 나옵니다. 배기구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더 많은 물이 나와야 되고
수증기도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스파크 플러그의 갭을 작게 맞춰놓으면 연소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분의 양도 작고 배기구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도 작습니다. 이 차가 아이들 스톱 앤드 고라고 그러죠. 정차 중에는 시동이 꺼지고 주행을 하려고 하면 시동이 걸려서 가는 그런 기능 때문에 진단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사실은 시동이 간간히 꺼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배기구에서 나오는 수증기의 양을 보면서 여러분한테 잠시나마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시동을 걸어서 배기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세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머플러에서 떨어진 물이 최악입니다. 이 정도로 작게 나옵니다. 이 자동차는 역시 하이브리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동 걸어놨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겠습니다. 시동 걸려있는 소리가 들립니까? 수증기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발생하는 거 보이죠? 이거는 백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나오는 흰 연기를 보고 백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건 백연이 아니고요. 수증기입니다. 연소가 되면 배기구를 통해서 나오면서 식습니다.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추운 날 말하면 입김이 나오는 것처럼 자동차에서도 입김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건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양이 점점 늘어나죠. 그 이면에는 이제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배기구에서 떨어지는 물, 그거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수증기 때문에 카메라를 멀리에서 잡도록 하죠. 현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72,005m. 냉각수 온도를 더 잡아주면 이 자동차는 더 놀라운 상태로 변할 겁니다. 이쪽에서 수분이 나오고 있고요. 수증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수증기가 나오고요. 물이 좀 보일 때가 됐는데 조금만 더 있어 보시죠. 물이 나올 테니까요. 스파크 플러그 갭만 조정하고 5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수증기 나오는 걸 잘 모르시겠죠? 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바닥에 떨어지는 물 보입니까? 지금 물 떨어지는 게 머플러에서 떨어지는 물입니다. 물의 양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 자동차는 주행을 하게 되면 머플러에서 물이 주르륵 쏟아집니다. 그렇게까지 변합니다. 스파크 플러그 갭 하나 갖고 여기에 냉각수 비중과 엔진 오일이 이 자동차에 적합한 오일, HLA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오일로 바꿔지면 물 나오는 양이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오는 물 이상한 게 아니라 완전 연소 조건이 될 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 자동차 성능이 놀랍게 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쪽에 배기구가 있다 보니까 보입니까? 물방울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수증기 때문에 좀 그러네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권영호TV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랜저입니다. 이 자동차에 배기구에서 나오는 물, 수증기가 특별한 게 아니고 정상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배기구에서 지금 물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데 단순하게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스파크 플러그 갭 하나만 건드렸습니다. 여기에 냉각수까지 건드려주면
더 많은 물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자동차 관리에 냉각수, 엔진오일 이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이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이기 때문에 스파크 플러그 갭이 필요하지만 히터 컨디션 조건에 따라서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불편하기는 해요. 이런 차들을 손대려면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스파크 플러그 갭을 조정하는 게이지가 꼭 필요하다. 이거를 아시고요. 이제 커버를 씌우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주행거리는 17만 킬로가 넘었지만 현재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고 그래도 차는 잘 샀다고 생각하시고 만족스럽게 타시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좌측과 우측에 있는 냉각수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이 커버만 씌우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게 엔진오일 게이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색깔을 보십시오. 어떤 색깔인가 다시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어때요? 오일을 다 닦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쪽의 색깔이 다르죠? 고온에서 작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동차는 정상적으로 엔진 온도가 됐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정상적인 자동차보다 높은 온도에서 가동됐다. 그래서 오일 게이지의 스틱 색깔이 변해버렸다.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오일 게이지를 뽑았는데 색깔이 이렇게 변했으면 내 자동차도 많이 높은 온도 속에서 작동됐던 엔진이구나. 그래서 가스켓 부에서 누유도 되고 거기서 스며 나오는 오일이 타는 냄새를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오일 찍었습니다. 시동 꺼진 상태에서 찍었는데 F까지 채워졌고요. 이 오일이 붉은 색깔이 보입니까? 흰 색깔이 보입니까? 오일 색깔을 다시 한번 보죠. 여기다가 비춰보세요. 자, 10일 전에 바꾼 엔진 오일 색깔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10일 전에 바꿨으면 투명한 색깔이 나와야 됩니다. 엔진 오일을 바꿨지만 좋은 오일이 안 됩니다. 이 자동차는 오일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오일은 잔유 제거까지 해서 바꿔야 정상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잔유 제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도 아시고요. 또한 오일을 교환했을 때 그 효과가 오래 간다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엔진 오일은 아무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자동차 엔진 성능이 좋아지느냐, 그냥 오일을 바꾸기 전과 동일한 상태로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있지 않습니까?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효과를 못 느껴본 분은 오일 교환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잔유 제거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신유를 넣었을 때는요, 한 달 후에도 두 달 후에도 곧 여기다가 오일을 발랐을 때 오일이 새 건지 헌 건지 별로 표시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정비업체에서 교환되는 오일이 무엇이냐를 따지지 마시고요. 만져보시고 부드러운 오일, HLA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오일, 그런 오일로 바꿔주십시오. 오일을 찍어서 만져봤을 때 여기에 까칠까칠한 뭐가 걸리면 그 오일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일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자동차도 연비가 좋고 공전 시 트러블 없고 주행 시 차 잘 나가고 엑셀을 밟으면 가속 응답성이 좋고 또한 엑셀 페달을 놓았을 때 관성 운전이 가능하고 또 변속 충격도 없어지는 겁니다. 엑셀을 밟을 때 발생하는 변속 충격, 엑셀을 놓을 때 감속 충격,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 그러면 엔진 오일부터 확인하시고 냉각수도 확인하시고 스파크 플러그 갭도 꼭 확인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권혁호TV의 시청자로서 또 구독자로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준 시간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스파크 플러그 갭의 조정 하나로 엔진이 달라지는 것을 배기구의 온도와 배기구의 수분 또는 물, 이걸로 확인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두 가지 냉각수를 정비했을 때 또 달라지는 모습을
지금 나온 그 배기구에서 물보다 더 많은 물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 새해를 맞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는 행운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